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CT 리온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실무 활용의 9번째 시리즈 3단계로 끝내는 워드 투 PP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는 워드를 활용해서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는 지식의 합성 과정을 함께 고민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마주하는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워드 기획안이 있더라도 그걸 그대로 상사나 고객사에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왜 굳이 워드 문서를 PPT로 옮겨야 하는가? 단순히 형식을 바꾸는 작업일까요? 아닙니다. 워드는 정보를 축적하는 논리의 도구이지만 PPT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워드가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는 단계라면 PPT는 어떻게 느끼게 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인 셈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기획의 본질인 메시지 전략에 쏟아야 할 에너지의 거의 80%를 폰트 크기를 맞추고 도형을 정렬하고 적절한 이미지를 구글링 하는데 소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가다에 진이 빠져서 정작 발표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설득의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코파일럿이 제안하는 혁신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디자인에 쏟던 그 무거운 에너지를 다시 기획의 본질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자, 요번 슬라이드에서 청중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가, 자, 그리고 어떤 수치에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가, 이러한 고차원적인 고민에 집중할 시간을 코파일럿이 벌어다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디자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기획의 완성은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청중이 여러분의 생각을 보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코파일럿과 함께라면 그 여정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파일럿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려서 우리가 준 워드 파일을 슬라이드로 뚝딱 변신시키는 걸까요? AI가 단순히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의 아주 정교한 논리적 프로세스가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라운딩인데요. 제가 이전 시리즈에서도 강조했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파일럿은 여러분의 워드 파일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파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문서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신규 사업 제안서인지 아니면 단순 주간 보고인지 또 아니면 감성적인 브랜드 소개서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연결하게 됩니다. 즉, 문서의 영혼을 먼저 읽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계층 분석인데요. 여러분이 워드에서 정성스럽게 설정한 제목 1, 제목 2 이런 스타일 서식들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자, 코파일럿은 이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슬라이드의 장표를 나누게 되는데요. 자, 큰 제목은 슬라이드의 타이틀이 되고 하위 부문의 핵심 블랙 포인트로 변환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워드 기획안의 구조를 탄탄하게 잡으면 잡을수록 코파일럿이 내놓는 PPT의 완성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획의 구조가 곧 슬라이드의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주얼 매칭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신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코파일럿은 텍스트 안에 담긴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에 가장 적합한 스톡 이미지와 아이콘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방대한 라이브러리에서 알아서 찾아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상향하는 그래프 이미지를, 그리고 협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손을 맞잡은 아이콘을 갖고 오는 식입니다. 자, 여러분, 코파일럿은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획 의도를 읽고 그것을 시각적 언어로 번역해주는 스마트한 통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이제 코파일럿에게 어떤 워드 파일을 건네주어야 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을 알았으니까 실제 현장에서 결과물의 퀄리티를 200% 끌어올리는 한 끗 차이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코파일럿을 많이 써본 분은 생각보다 디자인이 좀 평범한데? 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건 코파일럿의 한계가 아닌 여러분의 프롬프트가 너무 평범했기 때문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화면 왼쪽을 보시면 왼쪽의 나쁜 예는 단순히 이 내용으로 PPT를 만들어줘 라고 짧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이고 텍스트 중심적인 슬라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예시를 보면 이미지 위주의 감각적인 스타일로 핵심 수치를 강조해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는 전문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느낌의 블루톤을 사용해줘 라고처럼 구체적인 좀 그러한 형용사와 스타일 가이드를 제공을 하게 된다면은 결과물의 온도 차이가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은 여러분이 던지는 이러한 형용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무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코파일럿이 만든 초안이 100%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코파일럿이 90%의 뼈대와 디자인을 잡아주면 나머지 10%는 파워포인트의 기존 기능인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리터칭을 해도 됩니다. AI가 추천해주는 다양한 레이아웃 옵션을 클릭 몇 번으로 적용하다 보면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친 듯한 고퀄리티 장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파일럿 시대의 새로운 워크플로우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그리는 시대에서 AI가 제안하고 인간이 선택하는 시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AI가 뼈대를 잡고 여러분이 감각을 더하는 그러한 협업. 이 전략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10배 더 매력적인 제안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저와 같이 한번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통해서 워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PPT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비어있는 PPT 문서를 하나 띄우고 코파일럿을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를 넣어야 하는데요. 저는 참조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조화된 워드 문서를 여기에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작성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면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도입 후 변화될 미래라는 서사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재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작성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또 새 항목을 추가한다거나 혹은 만들어진 부분에서 주제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만들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작성을 하고 프레젠테이션 스타일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천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내 조직에서 제가 업로드한 그런 서식 파일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기본 설정도 그냥 추천 항목으로 해서 네,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워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PP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PPT는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손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초안을 만드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코파일럿을 통하여 추가적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코파일럿을 통하여 절약한 시간을 좀 더 생산적인 업무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